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아주 의미 있는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각국에서 다양한 호재성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다시 우아하게 44,000달러대 중반까지 올라섰습니다. 4만 달러 지지 구간과 46,000달러 저항 구간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을 찾고 위쪽으로 방향성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한다라는 어마어마한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자사 고객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지난해 비트코인 투자 사실을 공개하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성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평을 해왔던 곳입니다. 8조 달러 넘는 돈, 우리 돈으로 9,500조 원 이상의 돈을 굴리는 거대 자산 운용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자가 아닌 플레이어로 직접 뛰어든다는 겁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결전의 날을 앞두고 적극적인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리플 측의 비공개 문건 공개를 앞두고 소송 종료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2월 17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번 소송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 있는 분기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시세 흐름도 아주 훌륭합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인 1달러 부근까지 순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1.6달러를 돌파하기 전에 약간의 조정을 거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 상태입니다. 차트적 흐름도 순항 중인데 여기에 소송과 관련해 호재성 이슈까지 더해지면 그때는 얼마나 튈지 그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과도기이자 또 전환기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후진국으로 평가받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이런 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정면 대립각을 세우면서 달러 패권과의 경쟁을 선포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차트 흐름과 더불어서 이런 큰 틀에서의 전폭적인 변화 상황들까지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44,000달러 중반까지 무리 없이 올라와 주면서 45,000달러와 46,000달러 사이에 자리 잡은 저항선을 언제쯤 뚫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차례 더 저항을 맞고 튕길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일단은 상승 동력, 상승 잠재력이 더 쌓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방향성 자체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2,659달러를 돌파했고 간접 저항인 45,456달러 부근에 도달했다. 이 수준은 지난 2월 8일 강한 저항선으로 드러났고 여기서 가격이 후퇴를 했다. 비트코인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751달러와 플러스 영역의 RSI를 고려하면 저항이 낮은 경로가 아래가 아닌 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황소 세력이 가격을 45,456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48,000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52,088달러의 간접 저항선 돌파에 나설 수 있다. 반면 현재 수준에서 하락할 경우에 42,000달러 부근으로 후퇴하고 추가로 4751달러 20일 지수이동 평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의미 있는 반등세는 사실 기술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외부 이슈적인 요인에 뒷받침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시장에 큰 호재성 이슈로 작용했던 것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화폐로 간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시세 폭등으로 곧바로 작용한 게 아니라서 그런지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아주 난리가 난 이슈였습니다. 물론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된 것은 화폐로 간주한다라기보다 다른 외화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이 정도가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장을 전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합니다. 러시아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규제 계획을 담은 문서까지 공개하면서 변화된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보도 내용을 보면 해당 문서에서 러시아 정부는 규제 회색지대에 있는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기로 원한다. 투자 대상은 적격 투자자와 비적격 투자자로 구분하기로 한다. 비트코인이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대신 규제기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 송금 통로인 스위프트가 사실상 미국의 비밀 병기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온 요인 가운데 하나였는데 아예 대놓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스위프트의 대안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트코인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은 것은 블랙록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블랙록은 운용자산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9,500조 원 이상의 돈을 굴리는 말 그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그 자체로도 화제를 모았던 곳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지분 16.3%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블랙록이 이번에는 아예 투자자가 아닌 플레이어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업계 관계자 멘트를 인용하면서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클라이언트 대상 암호화폐 자산 담보 차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블랙록의 통합 투자 관리 서비스인 알라딘을 통해서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알라딘이 대상으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공적 연금, 기부금 펀드, 국부 펀드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정식 런칭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진 않았지만 미국의 공적 연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간접적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잠재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들은 2019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2021년 12월부터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대형 고래 지갑들이 최근 7주 동안 비트코인 22만 개를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967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같은 축적은 비트코인이 48,000달러 아래로 하락하기 시작한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3,200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하락 추세선을 뚫어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저항선을 돌파 마감하면서 이건 하락세가 끝날 수 있는 표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은 이더리움을 3,200달러 위로 올린 뒤에 3,400달러 저항선 돌파에 나설 것이다. 여길 넘어서면 다음 목표는 3,900달러가 될 수 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924달러로 상승했고 긍정적인 RSI는 매수 세력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2,924달러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강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올해 안에 7,609달러 신고점 경신이 가능할 거라는 예측도 제시됐습니다. 크립토 뉴스 보도 내용을 보면 브라이튼 대학의 폴 레비 교수는 이더리움이 기술과 혁신 문제를 해결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로서 이더리움은 초기 혁신의 성공 사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신고가 경신 이후에도 6,500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장중 0.9달러를 일시 돌파해낼 정도로 강한 반등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다가 지금은 저항선이 된 1달러를 언제쯤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다케시 우페드히에는 XRP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75달러 위에서 마감했다. 이건 하락세가 끝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시그널이다. 트레이더들은 0.91달러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근에서 약간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가격 수준에서 오를 경우 항소 세력은 0.91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다. 이후에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곰 세력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이 이동평균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 강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외부 요인 다 빼고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봐도 어느덧 1달러 돌파 가능성이 점쳐지는 그런 상황에 근접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의 경우에는 XRP의 일간 차트에서 반년 만에 가장 강력한 캔들이 나타났다라면서 XRP가 다음 단계 저항 영역까지 상승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XRP가 1달러와 1.6달러를 돌파하기 전에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0.7달러에서 0.8달러 위에서 유지하는 한 상승세는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세적인 흐름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리플 소송 역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측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2012년 리플이 코인 출시와 관련해서 외부 변호사로부터 받은 법률 자문 내용이 곧 공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은 최근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SEC 공식 조사 통지문 등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에 따라서 이제 곧 공개될 예정인데 데드라인이 2월 17일입니다. 이 법률 자문 내용 공개 여부가 중요한 것은 이때 리플 측은 XRP가 투자 계약이나 법적 증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SEC가 주장하고 있는 XRP는 증권이다, 투자 계약이다 이런 부분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법률 자문 결과 문제 없다고 해서 XRP를 출시했는데 SEC가 8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소송을 낸 것인 만큼 이 법률 자문 내용 문서가 공개되면 꽤나 의미 있는 변곡점으로 역할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리플은 2012년 글로벌 로펌들로부터 코인 출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일부 전문가는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소송이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XRP 가격 역시 추가로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번 리플 소송이 리플 측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면 SEC는 망신 중에서도 개망신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막무가내 규제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SEC와 암호화폐 규제권 밥그릇 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은 이때다 싶었는지 암호화폐 현물 시장 감독권을 CFTC가 가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서 새로운 규제 기관과 기술, 자금 조달 등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CFTC의 제한된 권한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많다라면서 좀 더 많은 권한을 법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렇게 규제권 밥그릇 다툼 양상이 지속되는 모습을 확인한 가운데 역시 같은 청문회 패널로 참석한 FTX 거래소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꽤나 뼈 때리는 멘트를 한 방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량의 95%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당 유동성과 비즈니스를 미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규제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 좀 알아들어야 할 텐데 멍청한 정치인들과 관료주의에 빠진 고위 공무원들의 모습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도찐 개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 만한 파급력 있는 소식들 여러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